여행 3일차 2023년 10월 12일 목 오늘은 일본의 큰 호수 비와호 쪽으로 가는 날이다. 지도를 보면 바다처럼 큰 호수가 있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 자동차 여행의 묘미는 하루의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 중간에 어떤 곳들을 경유하느냐에 달렸다. 구글 지도 앱에서 추천하는 경로가 두세 개 나오는데 나는 그중 고모노를 경유하는 경로를 선택했다. 고모노는 병풍처럼 험한 산들로 둘러싸인 온천 마을인데 6년쯤 전에 어느 원로 선배님의 초청으로 1박 2일을 보낸 적이 있는 곳이다. 이분은 앞서 일본 역사 입문의 저자 김용선 원장님의 중1 때부터의 단짝 친구인 이성원 회장으로 젊어서는 직장 생활을 거쳐 사업체를 경영했고 은퇴 후 현재는 도서재단을 세워 전방의 군대나 벽지 학교의 양서를 선별하여 기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분은 예전에 자신의 75년간의 생애 설계를 한 적이 있는데 25년 공부하고 25년 일하고 마지막 25년은 자신이 좋아하는 지적 활동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 지적 활동의 하나가 도서재단인 듯하다. 그러다가 금세기 들어 갑자기 100세 시대가 열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늘이 주신 이 소중한 25년을 어디에 쓰나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어디 외국에 나가 한번 살아보았으면 하는 것이었다. 새로 만든 버킷리스트에 유럽과 일본에 1년씩 살아본다는 희망이 있었고 그것을 정말 실행에 옮겼다. 일본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어놓고 한국과 일본을 반반씩 오가며 젊어서 읽었던 몽테뉴 수상록을 길잡이로 자신의 지난 생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그분은 내가 아는 한 최고의 몽테뉴 전문가인데 나는 당시 이분이 좌장으로 있는 몽테뉴 연구회의 일원으로 매달 한 번씩 독서회를 하고 있었다. 그런 인연으로 내가 고모노라는 일본 시골 동네에 다녀오게 된 것이었다. 주 이분이 몽테뉴 수상록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들 중 유레카를 외칠 만큼 큰 발견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중류 계급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 있다. 몽테뉴가 꼭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읽고 보니 그런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인데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한다. 중류 계급에 오르면 더 오르려 애쓰지도 말고 다시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만 신경을 쓰라는 교훈인데 이 발견이 너무 기뻐서 집안 자녀들에게 일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분은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도서재단 활동으로 양서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책을 사서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모를 자녀들이 흔쾌히 동의했다고 한다. 천운으로 자유국가에 살게 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외국인으로서 장기간 집을 얻는 일에는 일본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으로 돌린다. 외국에서 아는 동네를 다시 찾는 것은 일종의 향수 비슷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그때 우리는 숙소를 고모노 근처에 있는 유노야마 온천의 료칸에 하루 숙박했었는데 집사람이 그때 추억을 되새기며 좋아한다. 그 료칸의 온천탕에서 쪽문을 통해 나오면 산속 새소리를 들으며 야외 온천욕을 할 수 있었다. 고모노에서 비와호 쪽으로 가는 고갯길은 한계령 옛길을 넘어가는 듯한 꼬부랑길이다. 나중에 알았지만 고모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일본의 지배권을 놓고 버렸던 세키가하라 전투가 일어났던 곳에서 남쪽으로 3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6년 전 추억의 사진 왼쪽 둘은 나의 친구 부부 중앙이 위에 언급한 이성원 회장이고 오른쪽 둘이 6년 전에 우리 부부 모습인데 바로 위 사진에 있는 고모노역 플랫폼에서 찍은 사진이다. 비와호 도착 전 두 번째 경유지로 선택한 곳은 귀실신사다. 한반도에서 백제 사람들이 일본의 이쪽 지역으로 많이 왔던 듯하다.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자바 도레인이라 한다. 백제인 귀실집사라는 분은 뛰어난 문화인으로 이곳에 온 후 고관을 지냈는데 그 사람의 묘가 이 신사 본전 뒤에 석상에 모셔져 있다. 서기 500년경 백제와 일본의 교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사적이다. 백제로부터 온 지식인을 존경해서 죽은 귀 신사에 모신 것이다. 어쩐지 당시 야마토국에는 많은 백제의 지식인층이 이주하여 일부는 관료가 되기도 하고 간홍 왕가의 모계를 형성하기도 했던 것이 아닐지 상상해본다. 오죽하면 백제가 망한다고 하니까 백촌강으로 원군을 보냈을까? 당시 백제 귀족층에게 신라와 야마토 중 어느 쪽을 더 가깝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다면 어떤 대답이 나왔을지 생각해보면 흥미롭다. 귀실 신사에 대한 안내판이 일어와 한국어로 씌어 있다. 당시 백제에서 도래한 많은 사람 중에 귀실집사라는 고관이 있었고 그 묘비를 이 신사의 본전 귀에 모셔서 귀실신사로 이름 붙여졌으며
그 부친으로 추정되는 복신 장군이 충남 부여군 은산면의 은산별당에 모셔져 있어서 한일 간 자매 도시를 맺었다는 내용이다. 비와호의 물길을 따라 인근 마을을 도는 수로가 이어져 있어서 물길을 배로 한 바퀴 돌아오는 수향순회 水郷巡り 라는 것이 있다. 여행 중 쌓인 피로도 풀 겸 우리는 80분간 배 타기 코스를 선택했다. 느긋하게 배전에 기대어 비와호 인근 수로의 갈대밭 사이 물길을 돌아오는 사이에 짧은 일본어와 번역기를 써가며 노 젓는 선주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가의 갈대숲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한국에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라는 말이 있다고 했더니 일본에는 가을 하늘에 맺힌 여심이란 말이 있단다. 완전 한방 먹었다. 일본 사람들이 하이쿠를 잘 짓는다더니 꽤 시적이다. 또 자기 딸이 울산 사람과 만나고 있는데 지금 함께 일본 여행 중인 걸 보니 결혼할 것 같다고 한다. 남의 얘기하는 듯 무심하게 말하는 것이 사위감에 대해서는 딸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듯하다. 배를 내리며 유쾌한 서비스에 대한 보답으로 1,000엔짜리로 팁을 주었다. 숙소에 가기 전에 비와호의 풍광을 조금이나마 더 보고 싶어서 초메지 온센 長命寺温泉 이라는 온천장 마당에 차를 대고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멋진 풍경이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비와호 인근의 풍경을 좀 더 즐길 텐데 내일은 일본 천년의 고도 교토를 하루 동안 둘러보아야 한다. 여행 4일차 2023년 10월 13일 금 교토는 8세기 말 헤이안 시대부터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 일본의 천황이 거주한 곳이다. 그래서인지 다도라든가 꽃꽂이 같은 정교한 문화가 이곳에서 꽃피었다. 오늘 첫 방문지로 은각사의 일본식 정원을 보기로 했다. 아, 이런 것이 일본식 정원이라는 거구나. 느낌이 확 다가온다. 나무들이 정교하게 배치되고 연못과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세히 보니 탐방로의 길가는 이끼 풀이 곱게 입혀져 있는데 자연스러운 듯하지만 철저히 인공적이기도 하다. 정원을 일종의 예술작품으로 창작한 것이라고 해야 할까. 은각사의 일본식 정원, 일부러 사막까지 조성했다. 교토의 여행 후보지로 점을 찍어온 곳은 많지만 예전에 대학 동기들과 이미 방문했던 곳들이 많다. 오늘은 역사적인 두 인물이 세상을 마감한 장소를 찾아보기로 했다. 오다 노부나가는 다른 다이묘들이 자기 나라를 튼튼히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번을 점령하여 천하의 물을 펼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전형적인 무사다. 노부나가는 교토의 혼노사에 유숙하던 중 측근 부하의 습격을 받고 자결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칼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그 칼은 노부나가 사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거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소유가 되었다고 한다. 오늘 혼노사 부속 박물관에서는 노부나가가 쓰던 무구를 비롯한 수십 점의 보물들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전시회의 주제는 혼노사의 편으로 소실된 노부나가의 에도 복원이다. 전시된 바에 따르면 일본도의 각 부위마다 명칭이 있는데 세어보니 20단어를 넘고 나를 가는 숫돌질 공정도 10단계를 넘는다. 일본인들이 장인 정신과 무인을 존경하는 문화가 느껴진다. 반면에 문민정부라며 은근히 무인을 경시하는 듯한 단어로 정부 명칭까지 만들어 썼던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독특한 시각이다. 박물관 내에서는 사진 촬영을 금한다고 해서 노부나가의 닭이 등 보물들을 그냥 눈으로만 둘러봤다. 그 다음 찾은 역사적인 인물 사카모토 료마도 바로 혼노사 근처의 오미야 여관이라는 곳에서 자객의 칼에 죽었다. 료마는 사초 동맹을 일구어 내므로써 일본 근대화의 숨은 공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다. 내가 오미야 여관 좌표를 찍어온 곳은 대로변에 아무 사적도 없어서 실패하고 대신 현지에서 검색하고 사람들에게 물어 마루야마 공원의 료마와 그의 친구 나카오카 신타로와 함께 있는 동상을 찾아 기념사진을 찍었다.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근대 국가로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갖게 된 젊은 지사들, 그리고 기존 질서를 지켜내려는 세력 간에 타협할 수 없는 투쟁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일본의 젊은 사무라이들은 근대화로의 유신에 성공했지만 조선의 김옥균 같은 젊은 선비들은 끝내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가 처한 국제 지정학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복잡하고 아슬아슬하다. 오늘은 짧은 인생이었지만 역사의 큰 획을 그은 두 사람의 행적을 탐방한 하루였다. 료마와 신타로 동상 여행 가이드가 서양 관광객들에게 마지막 사무라이라며 료마와 신타로 동상을 설명하고 있다. 내일은 시코쿠 쪽으로 가보려고 한다. 호텔을 이동 경로에 가깝게 고베 외곽 지역에 잡았다. 방이 넓은 데 비해 가격이 저렴한 숙소가 있어서 예약했는데
가 보니 큰 중국 음식점 위층을 호텔로 사용하는 집이었다. 덕분에 저녁 식사는 중국식으로 푸짐하게 하게 되었다. 다만 메뉴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다. 중국 음식은 한국에서도 종류가 많고 복잡해서 난감한데 일본어로 주문하려니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눈치 빠른 여주인이 자기 친구라며 그 지역에 사는 한국인 부부를 전화로 불러왔다. 역시 한국 사람이 권유하는 메뉴는 우리 입맛에 잘 맞았다. 이 부부는 일본에 살면서 공공건설에 납품할 정도로 조경업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나중에 기회 되면 자기 집 별채를 게스트하우스로 쓰라며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한다. 문득 일본 한 달 살이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분들 권고에 따라 시코쿠로 가는 경로를 도로가 아니라 페리를 타고 나오시마 섬을 들러가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어 먹었다.